지금은 또 2022년에 투자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 2022년에 입주하는 그 분양권들 있잖아요. 지금 매물을 싹 다 걷었습니다. 아이고, 광주 시민분들도 2020년에 그때 집을 사러 가면요, 이런 말을 해요. 중개사분들이, 아니 여기 집값 폭락해요, 왜 사러 오십니까? 이렇게. 도대체 얼마 바라보고 오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제 친구가 한 명이 하는 말, 5억 주고 샀거든요. 그래도 한 장은 건지겠죠? 라고 했는데 한 장을 건졌습니다. 1년, 산지 1년 지났나? 근데 이제 한 장 건졌죠. 네, 최영민님 반갑습니다. 성윤님 반갑고요. 신척살 지존님 반갑습니다. 가로시의 헬스크림 반갑습니다. 네, IUV 뭐죠? 마테오님. 네, 준세님께서 토지 투자에도 관심이 있으신가 하셨는데, 토지 투자는 관심이 있긴 있는데 저는 황금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제가 빨리빨리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자본을 확실하게 빨리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전 그 대통령 분께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참되게 욕하려고 하셨다가 제가 내보냈죠. 내보냈고,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건데 제가 이분을 숨겼어요. 네, 숨겨가지고 어떻게 뭐 욕을 해드릴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의 뭐 농담 약간 해드렸고, 고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니라 저런 분이 모독하는 거죠. 네, 저런 아이디로 들어오셔가지고 남의 방송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고인에 대한 모독이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저와는 정치 노선은 다르지만요. 정치 노선은 다르지만 그래도 잘하신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한 획을 그으셨잖아요. 그으셨는데, 예, 그렇다고 제가 그분의 사생팬이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업적은 있다는 겁니다. 예, 업적이 있는 그런 분을 이렇게 본인이 유튜브 아이디로 닉네임을 노무현 이렇게 해놓고 사진까지 했는데, 예, 와가지고 막말하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뉴스 몇 개 끌고, 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45% 폭등했던 세종시 집값 4달 연속 하락, 버블 붕괴 전조라고 합니다. 아이고 제발 버블 좀 붕괴시켜 주세요. 예? 제가 좀 세종시 사고 싶은데 세종시가, 아니, 갭이 너무 커요. 매매가 전세가 너무 크다니까요. 아니 무슨 세종시 메이저급 아파트가 전세 1억대 살고 있어요. 네? 자, 봅시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세종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자, 세종시의 A 아파트 38평은 지난 3월에 11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7월에 8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다. 세종시 B 아파트 35평형은 1월에 10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지난 5월 7억에 거래되었다?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좀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세종시의 집값 하락은 올해 입주 물량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5,655가구에서 올해 7,668가구로 증가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이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기면에 6,000가구, 조치원읍에 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 앞으로도 공급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하셨고,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가격이 고평가됐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 물론 세종의 전세가가 상당히 낮긴 낮아요. 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여기 아파트 분석을 볼까요? 세종특별자치시, 네, 이 세종시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세롬동과 다정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세롬동이 대장이에요. 여기 새뜸마을 1단지 메이저시티 푸르지오 이거 한번 볼까요? 더샵 볼까요? 네, 더샵 힐스테이트 여기 대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밖에서 개가 짖네요. 문 좀 닫을게요. 네, 저희 동네 산책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는 모 시청자분께서 아니 빌라 사시나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래도 제가 부동산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파트에 살아요. 네. 그래서 제가 빌라에 살겠습니까? 뭐 제가 뭐 한남 뉴타운에 거기 뭐 있죠? 그런 빌라, 유명 한남 유엔빌리지 그런 빌라면 제가 개가 짖어도 제가 개를 감싸고 드리겠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고 평범한 아파트에 사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너무 또 제가 저층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고층에 살다 왔는데 16층에 살다 왔는데 무서워요. 예, 무섭고 저도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저층에 오니까는 심리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 저는 투자의 가치는 지금 현재 사는 집에서 투자의 가치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투자의 가치는요, 투자하는 매물에서 찾습니다. 제가 굳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주하지 않고 남이 날 대신해서 사는 곳. 네. 저는요, 제가 사는 곳은요, 수납도 좋고, 저층이고, 좀 그런 동선도 편리한 거, 그런 데 살아요. 근데 투자는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투자는 무조건 높은 층이어야 됩니다. 왜? 하락이 왔을 때 가장 빨리 빠져나가려면요, 가장 좋은 즉,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하성분님께서 재밌다고 하셨는데, 가끔씩 이렇게 농담을 좀, 네, 던져드리곤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안 나오네요. 이거 안 나오나? 이거 안 나오고, 자, 세종시 봅시다. 세종시에 대장이 어딨냐? 세롬동이에요. 세롬동과 다정동은요, 한 끗 차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원가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롬동이 여기 1등이에요. 75개, 24개 이렇게 했죠. 거의 100개에 가깝잖아요. 네, 99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세롬동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평형대로 보잖아요. 30평대로 해서 이렇게 39평, 35평 이하로, 예, 이렇게 보시면은 평당 가격을 클릭을 하잖아요. 어디가 대장이냐 딱 나와요. 자, 뭐 12단지 100조 예미지 아파트가 35평이라서 그렇고, 자, 뭐 힐스테이트 메이저 여기도 있고, 10단지 더샵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2986, 여기는 33평 11억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입주 시기를 보시면은 2017년 17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볼까요? 이렇습니다. 어때요? 매매가는 11억인데 전세는 3억이에요. 네? 물론 이게 뭐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뭐 4억 5천이 실세일 수 있겠죠. 네. 근데 갭이 너무 크죠. 네. 근데 제가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갭이 너무 커서요. 만약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나 지금 대전에 있는 신혼부부다, 아직 집이 없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세종이 그래도 약간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전이 아니고요, 세종에 들어가시라고. 네? 그게 역대급 기회예요. 역대급 기회입니다. 자, 새뜨마을 1단지 메이저시티 프루지오 같은 게 조금 싸요. 네, 조금 쌉니다. 뭐 한 8억 정도 밖에 안 하기도 하는데, 근데 가격대를 보면요, 2019년 10월에 4억대였는데 5억대였는데 이렇게 막 뛰었죠. 네, 9억 3천까지 뛰었어요. 이런 분들 약간 좀 피를 봤죠. 올 초에 이렇게 뛰었는데 서서히 꺾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 꺾여봤자 조금 꺾여요. 네, 조금 꺾입니다. 네. 그래서 지켜보시라 이거죠. 그렇게까지 지금 이 시점에 사는 것보다는요, 조금 지켜보시고 적절한 매물이 나오면 사야 돼요. 네. 그게 이 지인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종시를 클릭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올해 입주 물량이 다죠. 이게 영향이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 내년 되면요, 2023년 되면 또 물량이 없어요. 박성준님께서 뭐 폭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세종시 좀 반토막 나가지고 제가 샀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10억 하던 거 5억까지 갔다가 제가 전세 3억에 5억 해가지고 2억씩 해가지고 5채 딱 세팅한 다음에 종부세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그렇게 바라면은 반대로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면요, 저도 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못된 생각을 가지면은 또 잘 일이 안 풀릴 거예요. 네. 그때 이게 뭐 세종이 폭락한다고 하는데 폭락을 해봤자입니다. 폭락해봤자예요. 네. 금세 또 메꿔져요. 금세. 네. 금세 메꿔진다고요. 이런 거는
순식간에 메꿔집니다. 예. 자, 봅시다. 변동으로 보면요, 일단은 이 세롬동일 때는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예, 그나마 세롬동과 다정동 이거 외에 있죠. 이거 외에 여기도 살짝 빠졌고 여기도 살짝 빠지긴 빠졌어요. 예, 안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네, 가격이 빠지긴 빠졌어요. 얼마 전에 분명히 다 빨간색이었죠. 하지만 이건 빠졌다 그런 겁니다. 보시면 영무의 다음 뚝 끊겼죠. 예, 초급매 치고 나갔겠죠. 이렇게 이때 산 사람들이 나간 거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 꺾이는 거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한순간입니다. 이것도 금방 오래 지나면요 또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세종의 입주 물량이 많고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다가 대출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기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대전에서 솔직히 대전 사는 것보다는 세종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거리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대전은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여기 훨씬 나아요. 예.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세종시로 배치받는 걸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의 그 교육 수준이나 가정 환경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컨트롤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모 지역에 가잖아요. 모 산업도시 있는 지역에 가면은 양극화예요. 양극화. 예? 어떤 애들은 공부 너무 안 하고요. 어떤 애들 공부하고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까지 베리잖아요. 예? 버려놓는다니까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학군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애만 잘하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애는 잘하는데 남이 와서 공부 못하게 하고 왕따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런 도시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요, 왕따 시키고, 뚱뚱한 왕따 시키고요. 외국에서 유학하다 왔다고 해가지고 왕따 시키고, 그런다니까요. 예? 그게 학군의 중요성입니다. 예? 제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거를 양극화를 심하게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내 자식만큼은요, 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군으로요. 학군지 가야죠. 공부를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학군지에 가면은 장단점도 있지만은 장점 중에 확실한 것은 부모가 학원을 선택할 수 있더라. 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요, 우수한 애들이 모이는 학원, 스파르타로 공부시킬 수 있는 국영수 학원에 보내면 되는 거고, 우리 애 공부를 못한다, 근데 학군지에 있다 라고 하면요, 그냥 평범하게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학원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군지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우리 애는 공부 안 하니까 그냥 대충 학원 보낼래요 하잖아요. 그 학원 개판이에요. 개판이라고요. 예? 학원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학원 선생님들 자기네들도 학군지에 가야지 성공할 수 있고요, 페이도 더 높아지는 법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사교육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결국 아파트 가격 측면에서 그 학군지의 위상이 다 대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뭐 세종시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이러는데 계속 꾸준하게 보세요. 알아보시고요. 지금 34평은 터무니없이 비싸가지고 살 수도 없겠지만요, 네, 그래도 보시면은 작은 평수 있죠? 평형이 20평대 20평대는 살만합니다. 네, 살만해요. 그래서 뭐 대전에 사시는 신혼부부라면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6억. 근데 이게 아마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네, 그걸 노려서 세종시에 이번 기회에 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강지훈님 추석 잘 보내세요. 이거 오늘 160분이나 들어오셨고 좋아요도 56개나 눌러주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세요. 공짜예요, 공짜. 세종시 이야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추석 이후에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한다고 해요. 근데 뭐 전세대출을 죄는 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말 나오는데 아니,
대출 갚을 수 있으니까 대출 내는 거죠. 대출 못 갚으면 대출 내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요, 대출 규제로 갈 게 아닙니다. 물론 대출 총량 관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빌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다모치아님 반갑습니다. 자, 학구는 마치 골목 같은 느낌 아닐까요? 닭갈비 골목에 있는 식당은 경쟁하면서도 맛 개선도 되고 발전도 되고. 맞습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학군지에 가서 100명 중에 원래는 공부가 좀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가면은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할 확률이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에요. 갑자기 벼락 맞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고,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학군지에서는요 또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공부 못하는 아이 중에 애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자극받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개과천선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인 거죠. 네.